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오늘이 한국 날짜로 2월 1일이고요. 아직 월가는 1월 말이죠. 어, 그러고 보니까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 과연 올해 경제는 어떻게 될지 많이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벌써 한 달이라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월가에서는 여전히 연초 분위기고요. 또 여전히 그래서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예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 역시 월가의 상황은 한 달 경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고 어 나아가서 IMF는 어떻게 올해 경제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의 CEO 인터뷰, 그 시타델이라고 있죠. 미국의 유수의 투자 전문 회사인데 월가의 켄 그리핀 CEO 인터뷰를 보고 또 애플에 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월가에서 어 월말에 1월 말에 5일 연속 S&P가 상한가 사상 최고가를 해춤 제 어 만들어내면서 경신을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S&P가 올해 한 5,100까지도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 눈에 띄는 거는 테슬라가 상당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약세로 인해 가지고 원래 말씀드렸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이 빠 빼 빠 빼줘야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180 대인데 108 주가가 1월 3일 날은 한 260 여 가지고 뭐 상당히 많이 빠졌죠. 어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이제 전반적으로 저조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역시 말씀드렸는데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수요 문제로 해서 생산 라인을 거의 반 이상을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GM 측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와 GM이 전기차 전망, 수요 전망에 대해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반되는 전략을 세워가는데, 과연 이것이 올해 어떻게 결론이 판명이 될지 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레스토랑 소비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100 빌리언이니까 뭐 한 100조 되는 것 같습니다. 1 빌리언이 1 조니까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지출이 상당히 외식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에서 만들기보다는 나가서 먹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이거는 좀 약간 혼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젊은이들의 개인 소비가 좀 활성화돼서 그것이 식당 소비, 레스토랑 소비가 늘어나는 데 기여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따라서 카드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아멕스 카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유가 관련돼서는 예멘 후티가 중동 전쟁 관련해서 유조선, 홍해를 지난 유조선 상선들을 공격해서 유가가 오른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또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고 있어서 상당히 이것도 어 올해 경제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닐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이제 그 자원 안보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어 독일에 대해서 LNG를 공급하는데 80% 수요를 공급했는데 그걸 20% 감소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감축하겠다 그래 가지고 안보 문제가 독일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도 좀 그렇게 좀 LNG 생산을 좀 추진하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자원 에너지 관련해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월 중에 나타난 거는 메가 빅테크가 빅 IT 회사들이 랠리를 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가 2024년 경기를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좀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도 괜찮게 성장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개별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보니까 IMF는 인도가 6.5%로 최고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4.6% 성장할 것이다. 원래 중국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안 될 거라는 게 좀 의견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마음을 작심을 하고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 수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를 성장할 걸 보고 있고요. 미국도 2.1%를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경기 침체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좀 소폭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되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거로 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아까 몇 나라를 좀 봤는데 이런 국가별 전망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각 국가,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뭐 정부 쪽에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또 중요하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2024년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인플레이션 위험이 좀 낮고 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글로벌 침체 가능성은 좀 저조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 가격이 지금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티 반군의 홍해 운송 위협이 상당히 제한적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네요. 근데 홍해가 원래 이제 그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고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해상 운송로로서는 중요한데 세계 규역의 11%의 물동량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정화되면은 어, 어, 전 세계 경제 전망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GM의 최고 경영자 메리 베라 CEO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성이죠. GM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생산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본다. 전기차 트럭 부분이 주문이 1만 대, 만 대가 밀려 있다. 그래서 작년에 GM에서 전기차 비중이 10%였는데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은 포드가 전기자동차 시설을 반 이상 감축하는 것과는 상당히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도 뭐 전기자동차에 비해서는 좀 낮게 좀 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하이브리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걸 경험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GM의 입장으로 볼 때는 2024년 올해부터 한 35년까지 전기자동차가 이제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요상의 차질이 있고 파동이 있을 때 여기에 하이브리드를 보완적으로 투입해서 이거를 관리해 나갔다. 수요 관리를 해서 생산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 전기자동차를 아주 고평가를 하면서 이게 성능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세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고관세 등 적절한 규제가 없으면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을 중국이 석권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아주 아주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 CEO는 공정한 시장 경쟁 분위기를 좀 확보해 나가면서 디자인 도 개선하고 개발하고 성능도 좋은 성능으로 해서 좋은 제품의 전기자동차를 내세우면은 뭐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극히 원론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중남미에서 한 20% 30% 가격 마진의 덤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도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 CEO는 중국 시장을 평가하는데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GM은 중국 시장에서 내연기관과 함께 상당한 이익을 실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이제 진출하고 뭐 새로 신설되고 그럴 수 있겠으나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은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역시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켄 그리핀 시타델의 CEO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타델은 미국의 유수의 투자 전문 회사죠. 일반인들의 연금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요. 원래는 뉴욕에 월가에 본부가 있었는데 대부분 주요한 투자 회사들이 그런 것처럼 체계적인 회사들이 뉴욕 월가에 거대한 건물의 본부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요새 활동을 하고 있죠. 이분은 2024년 경제 전망을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소비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GDP 경제 몸짓이 커진다. GDP가 상승하고 물가 안정으로 전반적으로 성장 이런 요인으로 성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구체적으로 인플레는 한 2%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켄 그리핀은 중국을 상당히 중시하는데요. 대만과 중국 간에 최근에 대만 선거와 관련해서 양안 간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다든지 그래서 무력 상황, 충돌 상황이 있어서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돼서 미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이 차질이 있을 때 이거는 미국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인 재앙 수준의 사태가 초래될 뿐더러 또 이거는 또 다른 방면으로 중국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포드나 GM이나 보잉 같은 미국의 굴지 회사들이 대만으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고 미국 반도체가 만약 제대로 공급이 안 될 경우 미국 GDP에 8 내지 10%의 영향을 주고 이는 미국 국가 경제 안보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장벽 필요성을 강조한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을 평가할 때 켄 그리핀도 전기 자동차가 상당히 우세하다. 그걸 인정하고 반도체도 만만치가 않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소비재 전자 업체도 우세하다는 것을 강점으로 중국의 강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구가 14억이고 스템이라고 그러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매스매틱스 이 중요한 IT 유관 기술 분야, 첨단 기술 분야의 기술 인력이 매년 미국의 4배 정도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가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약세가 되고 있는 거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전기 자동차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보는데, 이 켄 그리핀은 그런 관점이 있는데 자동차 시장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켄 그리핀은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면서 캘리포니아가 가까운 장래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금지를 시킨다는 계획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전기 자동차를 대신 메꾼다는 계획인데, 이 전기 자동차의 수요를 중국이 가격, 성능 경쟁력을 내세워서 채우면은 이는 미국으로서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사태가 된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그런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으면,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성공리에 개발이 되고 확산이 되면은 그래도 이 상황이 그렇게 중국이 제패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통계에 의하면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의 90% 이상이 인적 과실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은 이것이 전기차의 성능과 어우러져 가지고 전기차의 수요와 함께 자율주행차가 세트로 돼서 나갈 수 있고, 여기에서 중국 전기자동차를 수요를 좀 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켄 그리핀이 보는 2024년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켄 그리핀은 작년 가을에 니키 헬리 공화당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지를 선언한 이유는 니키 헬리가 좀 여성으로서 좀 여성다운 면이 있고, 또 점잖은 보수를 표명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유엔 대사로서의 외교 경험도 있고, 미국을 단합시키려는 그런 애국심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점으로 해서 자신은 니키 헬리의 장점도 인정을 하는데, 현재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니키 헬리가 이 터프한 험난한 지정학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데는 니키 헬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8주 전에 있었죠. 일어난 일이 아이오와 코커스랑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니키 헬리가 트럼프에 비해서 현저한 차이로 이의를 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콜로라도 법원이 트럼프 경선 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죠. 투표용지에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 경선 투표용지에. 거기에 대해서 켄 그리핀은 이거는 불공정하고 잘못된 일이고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의 미국 병사가 홍해에서 사망한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현재 문제는 미국의 유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약화되고 교란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시킬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트럼프를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주
명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트럼프와 바이든과의 대결에서는 자기는 그래도 연소한 사람이 몇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고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더 나가서 현재 미국 유권자들의 한 70%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을 원하지 않는데, 나 역시 그 70%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아주 그 일종의 그 정치적인 그 부담을 줄이는 그런 어, 수사를 좀 쓰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좀 애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치라고 있죠. 애플의 내부 사정이 아주 어, 정통한 그러한 인물인데요. 고민치가 올해 아이폰의 판매량을 예측을 했는데, 과거 고민치의 예측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한 15%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관심인데요.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크게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화웨이를 쓰라는 정부 측의 그 애국 소비 장려, 그 영향이 크다. 그래서 중국에서 항상 원탑을 달려온 애플의 수요가 어떻게 줄어들지, 그것이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고, 또 한 가지는 점점 고급 사양의 스마트폰을 쓰는 소비자분들이 점차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를 좀 높이고 있다.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부분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 이 두 가지를 감안할 때 한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전 프로라고 있죠. 애플이 야심차게 개발해서 공개해서 지금 판매를 좀 한참 뭐 열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3,500불의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헤드셋을 착용하면서 일과 유튜브, TV, 뮤직, 사파리, 포토를 동시에 하는 건데, 구글의 글라스 그리고 메타의 레이밴, 그런 거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간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를 한번 착용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시간 착용 시 두통, 눈피로, 목피로가 있어서 좀 약간 좀 유보적인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현존하는 헤드셋 중에 가장 나은 거다,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좀 가벼운 주제로 코비드 관련된 재택근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아주 유행을 탔었죠. 그래서 현재도 사실상 코비드가 국면이 끝났는데도 재택근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한 가지 조사에 의하면은 월화수목금 5일 연속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재택근무를 할 경우 향후 그 회사의 사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레이오프를 직원을 시켜야 될 경우에 계속 재택근무에 충실한 그런 직원이 레이오프를 당할 가능성이 35%가 더 높다.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회사의 CEO들은 직원들이 금요일 날은 재택근무하는 거는 금요일이니까 휴식과 연계되고,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주중 내내 규정에 규정을 내세우면서 재택근무하는 거는 좀 그렇게 선뜻
달갑게 보지는 않는다. 그 CEO들은 항상 직원들을 눈에 보기를 원하고 소재 파악을 하기를 원하는데, 통상적으로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나중에 어느 직원인가를 해고해야 될 때, 레이오프를 시켜야 될 때는 이런 직원들을 해고하는데 심리적으로 용이하다. 그런 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께서 재택근무를 하실 때 이 점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그래도 뭐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